일정 매매 기본편, 일정 캘린더 만드는 법. 1강 일정 분류 체계 만들기. 오늘은 일정 매매의 뼈대가 되는 일정 분류 체계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다루는 일정은 생각보다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다룰 일정을 카테고리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정이 정리 안 돼 있으면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반응하게 되고 결국 매매가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일정이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으면 어떤 이슈가 나와도 바로 이건 관련 일정이구나 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이 되는 일정 카테고리 예시를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실적 일정. 분기 실적 발표, 잠정 실적 공시, 가이던스 발표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정책 규제 국제회의 일정 정부 정책 발표, 국회 통과, 각종 정상회담, 국제회의 등입니다. 세 번째, 산업 전시회 컨퍼런스 일정. 예를 들어 반도체 전시회, 2차 전지 박람회, 로봇 방산 전시회 같은 행사들입니다. 네 번째, IPO와 유상증자, 공모 관련 일정. 새로 상장하는 기업, 추가 자금 조달 일정들이죠. 다섯 번째, 수주 수출 신제품 발표 일정. 대형 수주 발표 예정, 신제품 공개, 글로벌 런칭 등이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 배당 주총액 면분할 등 기업 이벤트 일정. 배당 기준일, 주주총회, 액면 분할, 무상증자 같은 이벤트입니다. 일곱 번째, 지수 편입 편출 관련 일정. KOSPI 200, MSCI, FTSE 지수 변경일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이 카테고리들을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조금 수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실적, 정책, 산업행사, 공모, 수주신제품, 배당주총, 지수 변경. 이렇게 7개로 정리해두고 쓰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앞으로 일정 매매에 활용할 일정의 종류를 딱 보고 구분이 되게 이름을 붙여두는 것.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 종이에든 엑셀이든 좋으니까 내가 쓸 일정 카테고리 5개에서 7개 정도만 직접 적어보세요. 2강 일정 출처 찾는 법, 어디서 정보를 가져올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방금 만든 일정 카테고리를 실제로 채워 넣기 위해 어디서 정보를 가져와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정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의 속도가 아니라 정보의 구조화입니다. 이미 시장이 아는 일정을 내 캘린더에만 잘 정리해 두면 충분히 준비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처는 거래소와 공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 실적 발표, 공모, 유상증자, 배당, 주총 같은 기업 공식 일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처는 뉴스와 경제지, 포털증권사, 섹션입니다. 정책 발표 예정, 국제회의 일정, 산업 전시회 예고, 기사 등은 대부분 뉴스로 먼저 나옵니다. 세 번째 출처는 기업 IR 페이지와 공시입니다. 중요한 신제품 발표, 투자 설명회, 실적 컨퍼런스 콜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출처는 산업별 협회나 박람회 홈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방산 같은 각 산업협회의 연간 행사 일정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출처는 증권사 리포트와 리서치입니다. 특정 테마나 종목에 대해 앞으로 예정된 이벤트를 정리해주는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많은 출처들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주 보는 출처를 각 카테고리와 연결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 일정은 거래소와 공시 시스템, 정책 일정은 뉴스와 정부 보도자료, 산업 전시회 일정은 협회와 박람회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 강의가 끝난 뒤에는 각 일정 카테고리 옆에 나는 이 일정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출처를 하나씩 적어보세요. 3강 월간, 주간, 일간 일정 캘린더 구조 만들기. 이번 시간에는 일정을 실제로 캘린더 구조에 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크게 3가지입니다. 월간 캘린더, 주간 캘린더, 일간 체크리스트. 먼저 월간 캘린더입니다. 월간 캘린더의 목적은 이번 달에 어떤 큰 이벤트들이 있는지 한눈에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날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날은 중요한 정책 회의, 2주에는 반도체 전시회, 이런 식으로 큰 일정들만 올려둡니다. 두 번째는 주간 캘린더입니다. 주간 캘린더의 목적은 이번 주에 내가 집중해야 할 일정과 관심 종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월간에서 봤던 일정들 중 이번 주에 해당되는 것들만 골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2차 전지 전시회 개막, 관련 종목 후보 ABC, 금요일 금융주 배당 관련 뉴스 예상, 관심 종목 D 이런 식입니다. 세 번째는 일간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건 진짜 실전 매매를 위한 메모장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오늘 일정 체크리스트를 5줄에서 10줄 정도만 적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오전 뭐뭐 기업 실적 발표 예정, 관련 종목 시가, 갭체크 오늘 오후 정책 회의 결과 발표 가능성, 관련 ETF, 테마지수 흐름 체크 이런 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연결하면 월간에서 큰 흐름을 보고 주간에서 이번 주 전략을 세우고 일간에서 오늘 매매에 집중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면 엑셀, 노션, 다이어리 중 본인이 편한 도구 하나를 고르고 월간, 주간, 일간 3개의 시트를 빈 틀이라도 먼저 만들어 보세요. 4강 일정의 중요도 3단계 등급 나누기. 이번 시간에는 일정을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일정이 더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나누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정이 다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일정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을 보통 3등급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A급 일정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장 전체나 업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빅테크 실적 발표, 중앙은행 금리 결정, 대형 정책 발표, 산업 대형 전시회 개막 같은 이벤트입니다. 두 번째, B급 일정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는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를 뒤흔들 정도는 아닌 일정입니다. 예를 들면 중형주의 실적 발표, 중요 수주 발표 가능성, 업종 내 중간급 전시회, 해외 파트너십 발표 등입니다. 세 번째, C급 일정입니다. 참고는 하지만 굳이 매매에 직접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입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행사, 뉴스거리는 되지만 매매를 강하게 하진 않을 일정들이죠. 실전에서는 각 일정 옆에 A, B, C 표시만 해도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A급 일정은 미리 분할 매수나 관찰 리스트 최상단에 올려두고, B급 일정은 상황 보고 대응, 세력 수급이 붙는지 보면서 매매 여부를 결정하고, C급 일정은 참고용으로만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오늘 강의 후에는 이미 적어둔 일정들 중에서 각각 A, B, C를 한번 붙여보세요. 5강 테마와 일정 연결하기 온실가스, 2차 전지, AI, 방산 예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리한 일정들을 테마와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가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일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테마 전체에 돈이 들어올 때 더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항상 테마 단위로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탄소 중립 테마에서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탄소 규제 강화 일정, 국제환경회의, 정부의 탄소 중립 로드맵 발표, 관련 법안 통과 예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정이 잡혀 있으면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면 탄소저감 기술, CCUS, 친환경 설비 기업들을 함께 묶어서 후보군으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 2차 전지 ESS 테마입니다. 배터리 관련 전시회 일정, 글로벌 완성차 업체 콘퍼런스, 전기차 판매 데이터 발표, 정부 보조금 정책 발표 같은 일정이 있겠죠. 이 일정이 다가올수록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장비, 장비 부품 이런 식으로 세부 업종까지 연결해서 종목 후보를 만들어 둡니다. 세 번째, AI 반도체 테마입니다. AI 개발자 콘퍼런스, GPU 서버 제품 발표, HBM 관련 투자 계획 발표, 대형 IT 기업의 AI 전략 발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일정 주변에서는 AI 서버, 반도체 장비,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종목들을 함께 엮어서 봅니다. 네 번째, 방산 테마입니다.
국방 전시회, 미사일 우주 발사체 일정, 국방 예산 관련 회의, 수출 계약 관련 정상회담 일정 등이 있겠습니다. 각 일정마다 이 일정이 부각되면 어떤 테마와 어떤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가를 한 번씩 적어봅니다. 오늘 강의가 끝난 뒤에는 본인이 관심 있는 테마 2개에서 3개만 고르고 각 테마별로 앞으로 몇 달 안에 있을 만한 일정들을 한번 리스트업 해보세요. 6강 1개월치 일정 캘린더 같이 만들기. 이번 시간에는 이론은 잠깐 접어두고 실제 1개월치 일정 캘린더를 저와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엑셀이나 노션 혹은 다이어리를 하나 꺼내주세요. 상단에는 이번 달의 이름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일정 캘린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열을 5개 정도로 나눕니다. 날짜, 일정 이름, 카테고리, 관련 테마와 종목, 중요도 등급, 그리고 메모란입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이번 달에 이미 확정된 일정들을 카테고리별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초에 반도체 전시회 일정이 있다면 날짜에 전시회 개막일을 적고 일정 이름에는 반도체 전시회 개막, 카테고리는 산업행사, 관련 테마는 반도체 AI, 관련 종목 후보를 몇 개 적어둡니다. 그리고 이 일정이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중요도 등급을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실적 발표, 정책회의, 국제회의 배당 기준일처럼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는 일정들을 하나씩 찾아서 넣어줍니다. 지금 이 작업은 완벽하게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매달 해야 할 루틴을 몸에 익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칸을 다 채우려고 하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대신 A급과 B급 일정 위주로 먼저 10개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각 일정마다 언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지를 옆에 간단히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시회 일주일 전부터 관찰, 실적 3일 전부터 관심, 정책회의는 결과, 발표 당일 시황 체크 등 이렇게 적어두면 다음 강의에서 배울 매매 시나리오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난 뒤에는 최소한 A급 일정 5개, B급 일정 5개를 골라서 이번 달 캘린더에 한번 적어보세요. 7강 완성된 캘린더로 이번 달 공략 테마 3개 뽑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만든 1개월치 일정 캘린더를 가지고 이번 달에 집중할 공략 테마 3개를 직접 뽑아보겠습니다. 일정 매매는 모든 일정에 다 대응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이번 달에 진짜 힘을 줄 핵심 테마 2개에서 3개만 정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패스하는 전략입니다. 먼저 A급 일정들만 한번 쭉 훑어봅니다. 이 중에서 어느 일정이 테마 전체의 관심을 끌만한가를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대형 반도체 전시회와 AI 컨퍼런스가 겹쳐있다면 반도체 AI 테마를 1순위 공략 테마로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정책 발표와 관련된 온실가스 탄소 중립 일정이 있다면 환경에너지 온실가스 관련 테마를 2순위로 볼 수 있겠죠. 배당 시즌이라면 고배당 금융주나 배당 관련 테마를 3순위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캘린더 옆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1순위 테마, 2순위 테마, 3순위 테마. 각 테마 옆에는 대표 종목 3개에서 5개 정도만 후보로 적어둡니다. 그리고 각 테마별로 중요 일정 날짜를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이 작업을 마치면 이번 달은 무엇을 보고 어디에 힘을 줄지 그림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테마는 매달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정 테마 종목의 흐름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본편 과정이 끝나면 이제 실전편에서 이 테마들과 일정을 가지고 실제 매수 매도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복귀 노트를 쓰는 방법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